자, 첫 번째 대목은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평균 변화율입니다. 선생님 미분 아니고요. 평균 변화율입니다. 자,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차분히 잘 알겠습니까? 쫓아서 자, 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얘기하세요. 자, 저번에 선생님이 맨 처음에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극한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긴 했어요. 어떤 거냐면 뭐 극한이 뭐고 아니면 미분이 뭐고 적분이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어떤 설명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고 해. 그런 상태에서 어떤 하나의 그래프가 있는데 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이 그래프의 어떤 부분에 경향과 추이를 본다. 뭐 이게 뭐냐면 얼마나 그래프가 어떤 상태로 변하고 있는지, 오케이? 그런 거를 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그때 드린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하십시다.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막 경향 추이 이러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여기 A에서 B만큼 끊겨있는 이 요 구간에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야. 어떻게 그리냐라고 하면 이 그래프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일단 전제를 깔아야 돼. 모르는 상황.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점의 위치들은 확인해 줄 수가 있잖아. 왜? 대입해서. 그게 얼마인지 대략 느낌으로 우리가 그 점들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어떠한 점을 대입해가지고 이 그래프들이 어떤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우리가 혹시 추론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컨셉이야. 기본적으로 A하고 B가 있으면 적당한 등분, 그러니까 같은 간격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함수값끼리 서로 찾은 점끼리 연결해 보자.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면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원래의 함수의 그래프엔 택도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얘의 등분을 더 잘라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어보면 얘하고 얘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얘하고 얘 연결하면 이렇게 되고 얘하고 얘 연결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보다는 뭐 좀 가까워졌나? 사실 느낌 안 와, 이제?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자른 상태에서 두 점을 선분으로 연결해 보는 거야 라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되면 아까보다 어떤 거냐면 점점점 그러니까 요쯤 되니까 조금 그래프 모양과 비스무리해지긴 하는 것 같기도 해. 그치?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계속 이짓을 하고 있으면 오늘 뭐 시간 다 가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계속 일정한 등분을 잘라내는데 이러한 간격을 아주 미세하게 알겠습니까? 이 두 점 사이를 정말 가깝게 알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요거하고 요 점 사이가 이 간격이 굉장히 좁게 이렇게 더 잘라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많이 잘라가지고 정말 간격을 좁게 갖는다고 하면 오케이? 그렇게 되면 점점점 자르면 작을수록 일단 극한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그래프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느낌 오시죠? 직관적인 느낌이? 오케이? 네. 오케이? 됐죠?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뭐가 포인트냐라고 하면 이 전체 이렇게 잘라서 그래프의 모양에 가까워져가 포인트가 아니고 그럼 정말 작게 그 어느 지점에서 내가 이만큼을 잘라냈다고 치자고. 그냥 이렇게 가자. 너무 지저분하다. 아주 작은 경우 잘랐다고 치자고 하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우리는 현미경을 들이대고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그래가지고 요점과 요점 사이에 이게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수식화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걸 어느 일정한 등분을 계속 잘라내는 게 아니고 그 잘라낸 것들 중에서 알겠습니까? 여기만 하나 쳐다보자 이거예요. 오케이?
정확하게 어떤 두 점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선분에 주목하자. 괜찮습니까? 오케이? 예. 대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주목을 하게 되면, 그림을 저쪽에다 그려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자. 여기서 이제 저 일부분을 잘라온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럼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네.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얘는 곡선이니까 곡선을 그려주는 어떤 부분이 있겠지, 지금이지? 이제 그런 곡선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 그래서 얘를 Y는 fx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거야? 두 점으로 연결되는 선분을 하나 잘라오기로 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점이 여기서 A라고 치십시다. 이 점을 B라고 치십시다. 그러니까 현미경 들이댔다고 해서 간격이 좀 많이 넓어졌다고 쳐. 아주 이렇게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어쩌면 두 점을 가지고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너무 좀 지나치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두 점을 연결했는데 그럼 이 점을 P점이라고 하자고, 이 점을 Q점이라고 하자고. 괜찮으세요? 자, 저 그래프의 추이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잘라낸 이 두 점의 선분을 연결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연결할 수 있겠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오케이? 예. 그러면 이렇게 두 점을 서로 연결하면 이건 결국 뭐가 되는 거니? 선분이기도 하지만 곧 직선이지. 그럼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것도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긴 봐야 돼. 알았어? 제목이 되어 있지만 그 변화는. 오케이? 그런데 직선이 변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뭐야? 직선은 뭐하고 뭐로 구성돼? 기울기와 y 절편으로 구성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어떠한 직선, 특히 벡터 배운 애들은 그런 거 알겠지만 어떠한 직선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기억이 가겠습니까? 결국에 그 기울기가 뭘 나타내는 거야? 그런 직선이 뻗어나가는 방향들을 결정하는 거지. 오케이? 되니?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주목하는 건 뭐냐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주목을 하겠다라는 거야. 이 두 점이 있으면 두 점을 가지고 뭘 생각할 수 있어? 기울기를 생각할 수 있지. 왜 기울기를 생각하는 거냐? 곡선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두 점으로 이은 이 직선이 어떻게 변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 곡선을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되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거의 변화, 직선의 변화의 가장 큰 어떠한 것들, 특히 방향을 제시하는 건 기울기란 말이야. 오케이? 기하 배운 애들 알잖아. 어떤 거? 방향 벡터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방향 벡터라는 게 결국 기울기 컨셉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몰라도 돼. 그 얘기 하겠습니다. 기하 안 배운 사람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떤 거냐면 어떤 직선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예측하기 좋은 근거가 되는 거더라.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두 점이 있는데 그럼 기울기라는 것은 뭐냐? x, 그러니까 요 두 점을 가지고 생각할 때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으로 표시가 되는 거야. 그렇지? 기울기 생각하기로 했고. 오케이? 자, 그럼 x의 증가량을 어떻게 쓰냐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제 기호를 잘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도 가끔 쓰기도 했을 수도 있는데 자, 뭐라고 쓰냐면 델타 x라고 씁니다. x의 증가량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y의 증가량을 델타 y라고 쓰는데 이 삼각형이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는 삼각형은 아니고 자, 요렇게 쓰이는 기호야. 오케이? 무슨 약간 직각삼각형 비슷하게 알겠습니까? 자, 이건 그리스 문자에 뭐가 되는 거냐면 델타라는 대문자가 돼. 알았어?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델타 이렇게 읽어요. 이 델타에 해당되는 대문자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델타라는 기호는 언제 쓰이는 거냐라고 하면 미세한 변화량을 표시할 때 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특히 미분에서 이 델타라는 기호가 많이 쓰여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이제 구분 없이 막 이렇게 막 긋는데 한쪽에 이렇게 찌그러져 이제 이렇게 직각삼각형. 알겠습니까? 이게 델타야. 그리스 문자입니다. 기호가 아니고 그리스 문자. 오케이? 너네 시그마가 그리스 문자이지 이것도 그리스 문자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세한 변화량들을 표시할 때 이런 델타 기호를 쓴다. 괜찮냐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고 그럼 그 기울기를 여기에 표시를 하면 델타 x하고 델타 y인데 기울기 자체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니?
델타 x분의 델타 y 그냥 삼각형으로 쓰셔도 돼. 금방 해. 그래도 다 델타로 통하니까. 알겠니 원쟁이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자 x의 증가량은 뭐냐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변했지? 그렇지? 그러면 x의 증가량은 b-a라고 표시가 돼요. 잘 쫓아오고 있는 거지. 예, 그리고 나서 이때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야? fa가 되는 거고요. 이때 함수값이 뭐가 되냐면 fb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만큼의 변화량은 뭘로 표시되는 거냐면 fb에서 fa를 빼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자 분자는 fb에서 fa를 빼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목적이 뭐였어? 곡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추이를 보기 위해서 아주 미세한 구간에 두 점의 기울기를 보는 거야. 알겠니? 뭔 얘기인지? 괜찮지? 오케이? 예,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자, 이 식이 바로 평균 변화율. 그럼 평균 변화율은 결국 뭐니? 지우야? 두 점의 기울기야. 알겠어, 뭔 얘기인지? 오케이? 그냥 기울기야, 기울기. 오케이? 뭐, 미분야에서 굉장히 대단한 게 있는지 알 때 초초반은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걸로 표현이 되고 있어. 단지 기호만 조금 특이할 뿐이야. 그지? 좋아, 쫓아왔어. 자, 그럼 요건 지우자. 얘는 생각을 다 했어.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한 부분만 끊어온다고 했지? 한 간격만 끊어온다고 했지? 그래서 간격 딱 하나만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요거 B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한번 고민해보자. 요만큼이 만약에 델타 X라고 한다고 하면, 그럼 A에다가 요만큼이 델타 X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B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냐라고 하면, A 플러스 델타 X라는 표현으로도 바꿔줄 수 있겠다. 맞아요? 오케이? 근데 왜 이렇게 써요?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뭔가 변화하고 할 때, 이제 나중에 이제 극한으로 넘어가기 위해 이제 초벌 작업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로만 충분히 평균 변화율을 얘기할 수 있고 계산할 때 이걸로 쓰는 게 훨씬 편하긴 하지만 이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개념을 배우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여기 나와 있는 a 플러스 델타 x를 b 대신에 이걸로 집어넣어 주는데 자 b 빼기 a라는 것을 위에서 살펴봤더니 b에서 a를 뺀 게 결국 뭐가 된 거야? 델타 x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b 빼기 a라는 것은 델타 x로 표현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이거? 네, B 빼기 A가 델타 X로 바뀌었어. 됐죠? 자, 올라갑니다. FB라는 것은, 자, B 좌표는 A에서 델타 X만큼을 더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뭘로 표시되냐면 A 플러스 델타 X로 표시가 될 수 있죠. 괜찮죠? 예. 그 다음에 빼기 뭐가 되냐면 F 뭐가 되는 거야? A.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예.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은 식이에요? 물론 같은 식입니다. 뭔 차이 있어요? 차이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계산할 때 이걸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미분계에서로 넘어가기 위해서 무언가 미리 조작을 좀 하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두 식 다 똑같이 뭘 의미한다? 평균 변화율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그 기호는 델타 X와 델타 Y라고 이렇게 쓰면서 시작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자고. 자, 중요한 거부터 정리하자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래프의 어떤 상황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럼 제일 처음에 하는 작업은 뭐냐라고 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쪼개서 두 점 사이에 뭘 생각했어? 기울기를 생각했었지? 오케이? 그럼 결국 평균 변화율은 뭐야? P하고 Q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자, 이렇게 두 점을 사이에 PQ를 미리 찍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럼 평균 변화율이 뭐예요? 라는 것을, 자, 이런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프로 표현한다는 얘기야.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갖니? 그러면 두 점의 기울기를 했으니까, 그럼 두 점의 기울기보다는 저를 직선이라는 표현을 흔히 쓰지, 기울기를 얘기할 때. 직선, PQ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해 드렸듯이 기울기의 컨셉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듯이 기울기가 곧 뭐하고 관계 있겠어? 미분과 관계가 있는 거야.